팔정도 올바른 삶의 8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팔정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제시하신 8가지 올바른 수행법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팔정도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스트레스와 번민으로 가득한 일상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 첫 번째는 정견입니다. 정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올바른 관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견은 이러한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 진실을 명확히 보는 능력입니다. 정견의 핵심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히 아는 것이 정견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업과 윤회의 법칙,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정견에 포함됩니다. 일상에서 정견을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지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났다면 그 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로 화낼 일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느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정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서도 정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정견이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 크게 화내지 않게 되고 타인의 행동을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정사유. 올바른 생각. 두 번째는 정사유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의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점검하고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정사유에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출리의 생각, 자비의 생각, 무해의 생각입니다. 출리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고, 자비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이며, 무해는 어떤 존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욕망과 걱정, 불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정사유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의도를 정해보세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보내겠다는 의도, 화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정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료에 대한 원망의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자비로운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 싫어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쇼핑할 때도 정사유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단순한 욕망인지 구분해 보세요. 충동적인 구매 욕구가 들 때 잠깐 멈춰서 이것이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면 내일은 좀 더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생각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정사유가 습관이 되면 마음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되고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정어. 또 올바른 말. 세 번째는 정어입니다. 정어는 올바른 언어 사용을 의미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이간질하지 않으며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의미 없는 잡담을 피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동시에 말은 현실을 만들어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나쁜 말은 관계를 해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어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습관이 되면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간질하는 말도 피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말할 때 그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대신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거나 화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거친 말도 정어에 어긋납니다. 화가 나더라도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고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잡담도 정어에 포함됩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대화할 때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정어를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상처가 될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정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도 인격을 공격하지 말고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너는 왜 그러냐 대신 이런 행동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정어는 중요합니다. 동료를 비판할 때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뒷담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SNS를 사용할 때도 정어를 실천해야 합니다. 댓글을 달기 전에 이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어를 실천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되고 갈등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정업, 또 올바른 행동. 네 번째는 정업입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사음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가능한 한 모든 생명체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도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음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성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만 성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정업에 포함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정업도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회사의 자원을 개인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정직도 큰 부정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정직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비 생활에서도 정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소비를 피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며 환경에 해로운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정업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정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집안일을 분담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정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인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업을 실천하면 마음의 가책이 없어집니다.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명, 또 올바른 생계. 다섯 번째는 정명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 수단을 의미합니다. 다른 생명체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무기거래, 생명체 매매, 독성 물질 거래, 점술, 고리대 금업 등을 잘못된 생계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명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이 완전히 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나 의사, 간호사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을 돕는 직업이 이상적인 정명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영업사원이라면 고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제품만 권하고 과장된 광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리사라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드는 것이고, 청소부라면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고객에게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정명입니다. 투자를 할 때도 정명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해로운 기업이나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성의껏 임하며 게으르지 않는 것이 정명입니다. 급여를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정명을 실천하면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정진, 올바른 노력. 6번째는 정정진입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꾸준하고 균형 잡힌 수행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정진에는 4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악한 마음은 없애려고 노력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은 더욱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수행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정정진은 아무리 바빠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열정으로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정정진이 아닙니다. 정정진의 핵심은 중도입니다.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긴장하지도 않는 적절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치 악기의 줄을 조율하듯이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하는 것이 정정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오래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독서도 정정진의 한 방법입니다. 불교 서적이나 지혜로운 가르침이 담긴 책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 꾸준히 읽어보세요. 자기 성찰도 정정진에 포함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정정진입니다. 담배를 끊거나 과식을 줄이거나 화를 덜 내려고 노력하는 것 모두 정정진에 해당합니다. 한 번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변화가 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건강한 음식 먹기 등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정진할 때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정진을 실천하면 삶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목표가 명확해지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생깁니다. 정념, 또 올바른 기억. 7번째는 정념입니다. 정념은 올바른 기억, 즉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 주변 상황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념에는 4가지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자신의 신체 상태를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걷고 있다는 것, 앉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은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이 즐거운지, 괴로운지, 중성적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슬프다면 슬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은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진리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정념을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감촉,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도 정념을 실천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내 반응과 감정을 알아차리며 지금 이 순간의 대화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도 정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억누르지 말고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출퇴근할 때도 좋은 수행 시간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주변을 관찰하거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도시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정념을 실천하세요.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을 차근차근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평안함에 집중하세요. 정념을 실천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정정 또 올바른 집중. 마지막 8번째는 정정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마음의 집중도와 평온함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정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정의 기본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이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끌어갑니다. 정정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산만함의 원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명상할 때는 스마트폰을 꺼두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호흡 명상이 정정을 기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만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금방 딴 생각이 들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걷기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마음을 담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만트라 염송도 정정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옴마니 밤메움이나 나무 아미타불 같은 짧은 구절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외워도 좋고 마음속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촛불 명상은 시각을 이용한 집중 수행입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두고 그 불꽃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정정을 기를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차의 향과 맛에만 집중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온전히 음악에만 몰입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할 때도 정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딴 생각이 들면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세요. 온전히 책의 내용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정이 깊어지면 마음이 매우 고요해집니다. 번뇌와 잡념이 사라지고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혜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정정을 기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몇 분도 집중하기 어렵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세요. 팔정도의 통합적 실천. 팔정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체계입니다. 정견이 있어야 정사유가 가능하고
정사유가 있어야 정어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어, 정업, 정명이 갖춰져야 정정진할 수 있고 정정진이 있어야 정령과 정정이 깊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팔정도를 모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견으로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올바르게 생각하고 정사유로 선한 의도를 세웁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는 정념으로 음식의 맛과 영양을 충분히 느끼고 정어로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직장에서는 정업과 정명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퇴근 후에는 정정진으로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잠들기 전에는 정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평안한 잠에 들어갑니다. 주말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산사를 방문하거나 명상센터에 가서 집중적으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 속에서 걷기 명상을 하거나 독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화를 냈다면 자책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더 주의하겠다고 다짐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게 게으르지는 말아야 합니다. 팔정도는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화에도 기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팔정도를 실천하면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직장이 화목해지며 사회가 밝아집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팔정도. 현대 사회는 부처님 시대와는 매우 다른 환경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커졌습니다. 이런 시대의 팔정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견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 중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더욱 중요한 것이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SNS에서 떠도는 자극적인 뉴스나 가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신뢰할 만한 출처의 정보를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사유 측면에서 보면 현대인들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 남보다 뛰어나 보이려는 자만심 등에 시달립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비롭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정어는 온라인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댓글 문화,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업과 정명은 직업 윤리와 연결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선택이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는 것도 현대적인 정업입니다. 재택근무나 플렉스타임 같은 새로운 근무 형태에서도 정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이 주어진 만큼 더욱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정진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빠른 변화와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을 개발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념은 멀티태스킹의 시대에 더욱 필요한 능력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많아집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정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좌선 명상뿐만 아니라 요가, 태극권, 기공 등 몸과 마음을 함께 수행하는 방법들도 정정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정도와 마음의 평화. 팔정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외부 조건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달성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불안해하지만 팔정도를 실천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안정되어 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건강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며 일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평화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사회적인 파급 효과도 큽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파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팔정도 실천의 단계별 접근. 팔정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단계별 접근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정념에 집중해 보세요. 하루 중 10분만 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점심 먹을 때, 잠들기 전에 이렇게 3번 정도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달에는 정어를 추가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하는 말을 의식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달에는 정업을 더해보세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고 가능한 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세요. 네 번째 달부터는 정정진을 추가하여 앞서 익힌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더 깊이 있는 수행을 시작하세요. 매주 한 번은 긴 명상 시간을 갖거나 불교 관련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팔정도 전체를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와 지혜의 완성. 팔정도를 완전히 실천하게 되면 지혜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지혜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과도하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크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집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는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깊은 사랑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침묵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와 현대심리학. 흥미롭게도 팔정도의 많은 원리들이 현대심리학의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와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강조하는 생각의 변화도 정사유와 유사합니다.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도 팔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모두 팔정도의 실천과 연결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정 종교나 문화를 넘어선 보편적 진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믿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팔정도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팔정도 실천의 어려움과 극복. 팔정도를 실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5분 명상하기, 한 번 화낼 뻔한 것을 참기, 하루에 한 번 감사 표현하기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또 다른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의 이해 부족입니다. 갑자기 생활 방식이 바뀌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본인의 변화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주의도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팔정도를 완벽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압박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너무 착하고 양보만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정도는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에 바탕한 행동입니다.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타협도 필요합니다. 팔정도의 사회적 확산. 개인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이런 가치를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정직과 자비, 지혜와 평화가 사회의 기본 가치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팔정도의 원리를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소유보다는 나눔을, 자만보다는 겸손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팔정도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도 팔정도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당파적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 거짓말과 선동이 아닌 진실과 지혜에 바탕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팔정도와 환경보호. 팔정도는 환경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견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미래 세대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사유로는 과도한 소비욕구와 편의주의적 생활 방식을 반성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을 구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어로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정업으로는 실제로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명으로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개인의 영성 수행을 넘어서 지구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팔정도를 실천한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팔정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견에서 시작해서 정정까지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이 8가지 길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입니다. 팔정도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속도에 맞춰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화낼 뻔한 순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가정을 바꾸고 가정의 변화가 모여서 사회를 바꿉니다. 우리 모두가 팔정도를 실천한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팔정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위해 함께 정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